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리엔트 전공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한번 볼게요. 일단 금요일 날에는 22% 상승해서 끝났습니다. 시간에서 한 3% 정도 하락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다음 주에도 급등락을 보일 겁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지난 주말부터 이재명 관련주들의 2차 상승 파동을 잡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2차 상승 파동을 저가를 잡는 게 아니라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투자 위험 종목이 됐죠. 근데 투자 위험 종목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0원부터 쉬지 않고 7,000원대까지 올라왔는데 투자 경고, 투자 위험, 투자주의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게 맞죠. 그런 과정에서 매물을 털어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고, 매물을 턴다기보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라오고 테마주들의 특성은요, 고가 매물을 소화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다. 8,000원을 넘기 위한 지금 도움닫기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이 구간에 맞춰서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한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종목을 구분을 지어야 되는데 시장 기준에서 종목을 잡는 법, 그쵸? 그건 시장보다 강한 종목군들을 잡으면 됩니다. 근데 오리엔트 전공이 이재명 관련주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대선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지지율이 가장 높은 것, 어떤 매체에서는 38%라고 발표가 나오고 어떤 매체에서는 48%라고 발표가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중간에 있는 사법적인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급등락을 보일 겁니다. 정치적인 견해 잘 모르겠어요. 이걸로 인해서 돈을 어떻게 벌 건지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내용만 좀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타점 잡는 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관련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오리엔트 전공을 포함해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종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오리엔트 전공도 있고요. 코나 아이, 에이텍, 수산 INT, 카스, 형지 엘리트, 에이텍 모빌리티, 동신건설, 오리엔트 바이오 많아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쵸? 이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종목은 정해져 있다. 그게 뭐예요? 일단 오리엔트 전공, 그리고 오리엔트 바이오, 그리고 동신건설, 여기까지입니다. 여기 있죠, 동신건설. 그러면 이거 남기고 다 지우고 제가 이야기를 다시 드릴게요. 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했는지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걸 보셔야 되는 게, 우리는 테마주를 공략을 할 때 대장주를 공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대장주를 구분하는 법이 있겠죠. 그게 가장 많이 오른 것. 왜 그러냐면요, 가장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너무도 당연하게, 진짜 너무도 당연하게 가장 많이 오르기 위해서는 누군가 많이 사야 돼요. 그럼 그 누군가는 누굴까요? 세력들이겠죠. 그럼 세력들이 이렇게 시세를 내기 위해서 뭘 지금 집어넣은 거죠? 돈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쵸? 근데 이거를 7배 올랐다고 끝? 이럴까요? 그거 아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테마주가 강세를 보이기 위해서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시장이 무작정 올라가는 것보다는 지금처럼 어려운 시장, 이것보다 더 좋은 게 그냥 횡보하는 정도, 이 상황이 나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시장의 수급이 어느 정도까지 유지가 되고 시장 폭락하는 부분을 무시하면서, 왜? 폭락이 나오지 않는 구간에 있으니까. 시장 폭락하려면 뭐가 나와야 되죠? 삼성전자 같은 초대형주들이 꺾여야 돼요. 근데 이미 삼성전자는 박살이 나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대한 위험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관련주인 오리엔트 전공을 포함해서 관련주 전체적으로 지난주 금요일 빼고 목요일까지 조정을 받았었던 이유는 뭐예요? 단기간에 상승폭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동신건설 그리고 오리엔트 바이오 여기까지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오리엔트 바이오를 내가 매매를 할 때 오리엔트 전공도 함께 할 거기 때문에 이거 빼고 이 두 가지만 한번 보자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재명 관련주가 올라가는데, 아까 전에 제가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말씀드렸죠. 코나이도 그렇고 에이텍도 그렇고 수산 INT도 그렇고 이런 종목군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오리엔트 전공이나 오리엔트 바이오 또는 동신건설, 이 종목이 올라가지 않고 그 종목들만 단독으로 올라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극히 드물다. 그쵸? 근데 오리엔트 전공만은 올라갈 수가 있다. 왜? 이게 대장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장주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걸 한번 봐볼게요. 이게 조금 비교급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세요.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입니다. 자, 보시면 23년도의 상황 한번 볼게요. 23년도에 삼성전자는 5만 원대에서 7월달 고가까지 88,000원,
100%도 상승을 못했죠. 삼성전자가 100% 이야기를 하니까 이 말이 되냐, 1년 반 만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하이닉스는요 7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거 HBM 때문이잖아. 그래서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하이닉스의 HBM이 진짜 삼성전자가 못 따라올 거라고 판단이 난 게 24년도예요. 근데 먼저 더 많이 올라간 건 뭐예요? 하이닉스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가기 시작했다. 우리는 그러면 어떤 종목을 해야 돼요?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그러면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은 어때요? 급등락이 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등락 구간에서 우리가 타점을 어떻게 잡는지만 판단을 한다면 상황이 많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리엔트 전공을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미증시의 뭐 슈퍼위크나 이런 부분들 꽤 중요한 건들이 있었습니다. 일단 금요일 날에는 선물 옵션 만기가 있었고요. 그러면서 변동성이 커지면서 미증시는 저가 대비 고가 폭이 3%에 이를 만큼 큰 폭의 변동성을 보였고, 그리고 수요일 날 있었던 금리 결정으로 인해서 미증시가 조정을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 조정받은 게 3.5에서 장중에는 4.5%까지 조정을 받았어요.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조정을 받는 구간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될까요? 딱 하나만 생각하면 됩니다. 딱 하나만. 이 조정을 받는 과정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은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할인율이 적용되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은 거다. 시장은 더 이상 위험한 구간이 아닙니다. 한국 시장도 지금 추가적으로 내리기 위해서는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내려야 되는데 삼성전자는 이미 5만 원대에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위험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삼성전자는 이미 추세가 꺾였기 때문에 추세를 돌리기 위한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요. 연 단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지금 오리엔트 전공, 동신건설, 그렇죠? 이런 테마주들, 그리고 지금 전국이 불안하고 뭐 아직까지 판결이 난 건 아니지만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있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뭐 정치적인 견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아니지만 다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그런 경험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이 급등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고, 이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지,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 그렇죠? 이것만 우리가 집중해서 보자고요. 근데 제가 왜 대장주인 오리엔트 전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느냐, 뭐 오리엔트 전공을 제가 뭐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이런 걸 이야기를 드리겠냐고요. 자, 생각해 보세요. 세력들이 대장주를 딱 설정을 할 때, 야, 이건 인맥이 이러니까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다, 이렇게 설정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 내년 3월이 되면 감사 시즌이고 상패의 계절이 돌아옵니다. 이때 테마주들은 위험 수위에 있는 종목군들이 있어요. 그런 종목은 최소한 뺍시다. 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혹시라도 내가 물려서가 아니라 이거 뭐 대선 한 5월 달에 한다 칩시다.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그쵸? 횡보하는 구간에서 이 조금씩 가야 되는데 거기서 뭐 상패 심사 걸리거나 그런 부분들. 근데 오리엔트 전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이 없습니다. 그쵸? 실적이 좋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그럴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번에 작전이라고 봐야겠죠. 이 정도 시세면. 이게 한번 끝나고 나면 보통 대선주들은 다들 뭐 2배, 3배 이렇게만 보실 것 같은데, 진짜 대선주들은 제대로 붙어서 가잖아요. 그리고 초기에 폭이 크면 클수록 훨씬 더 많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폭이 제대로 붙었을 때는 정말 10배, 20배가 2달, 3달 만에 터집니다. 이런 구간에 우리가 첫 번째는 봐야 되지만 두 번째 타점부터는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만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제가 왜 첫 번째 타점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리냐면, 과거의 대선주의 시작을 한번 보자고요. 이화공영. 자, 이거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자, 이 월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첫 번째 시세, 그리고 신고가를 만든 부분 언제예요? 쭉 가서 요때예요. 2007년 8월 달. 그리고 나서 이때 종가 기준에서 2,000원부터 25,000원까지 15배 정도가 더 올랐다. 그쵸?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뭡니까? 대장주를 잡자. 이화공영 말고도 특수건설, 뭐 사모개발 이런 종목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종목군들을 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은 대장주를 무조건 잡아야 된다는 점. 그리고 뒤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될 때는 이지나 이런 종목군들도 있었고, 문재인 대통령 될 때는 뭐 우리들 휴브레인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이재명 같은 경우에도 16년, 17년 넘어올 때 에이텍이나 이런 종목군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제 주봉으로 요거는 좀 보여드리면, 쭉 과거의 내용을 보여드리면 어때요? 여기까지. 그쵸? 고가 돌파한 이후에
17년도에 시세를 이렇게 내죠. 6,000원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이거? 14,000원까지.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매매를 하는 구간에서 초기에 어느 정도까지 시세를 내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은 진짜예요. 지금은 이재명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된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선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뭐 사법 리스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정 구간이 있을 겁니다. 그런 조정의 첫 번째 조정이 있는 거고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매매하는 구간 잡아야 된다. 그리고 그 중에서 대장은 오리엔트 전공이다. 오리엔트 전공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을 제가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합니다. 돈 안 받아요. 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들 그리고 미증시까지도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도 쭉 보시면 여기 보시면 12월 21일 주말에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부채한도 협상 타결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번 주 FOMC 금리 전망이 변경되었음에도 환율은 1,450원을 지켰다. 그래도 내릴 수는 없고 수정된 금리 전망이 시장에 반영되는 과정에서 조정을 받았고 바이오조선, 화장품, 원전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기 이재명이라고 검색을 해보면 분명히 제가 12월 17일 날에도 주도주는 바이오조선 원전 모두 매매 예정이지만 시장 안정 필요하다. 신호 나오면 매매를 해야 되고요. 이재명 관련주 이때도 말씀드렸죠. 오리엔트 전공 동신건설까지만 매매 가능하다. 조정 끝나고 시세 확인 후 어떻게 됐어요? 시세 확인이 됐다. 다음 주에 타점 나옵니다. 이 타점을 제가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 제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가격에 대한 이해입니다.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상황이 완벽하게 바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이 내용에 맞춰서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소통방 들어오시면 되고요. 모두 무료니까 확인하고 입장하시고요. 그리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이론적인 부분은 여기 오리엔트 전공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안에 수익 전환 시킬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 가격에 대한 이해를 해야지만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 이 두 가지 내용을 제가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오리엔트 전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굉장히 어려운데 어떤 종목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시장이 너무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는 평균치 자체가 내려가니까 종목 고르기가 어렵겠죠. 그런 상황에 막바지에 와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도 시장이 회복하는 그 상황에서 급등락을 보일 수 있는데 그 등락하는 구간에서 이재명 관련주 상당히 괜찮을 거다. 그중에서 대장 오리엔트 전공이고 그것과 함께 1월 달에 어떤 종목을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4분기가 돼도 시장의 회복세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증시는 계속해서 좋은데 한국 시장은 어려운 구간이 계속됩니다. 이 가운데서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4분기 그리고 25년 1분기까지 주도할 수 있는 주도주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공유를 해드릴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같이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1분기와 2분기 그리고 1분기부터 3분기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알테오젠과 같은 종목군들 다 제가 매매를 해왔었던 종목군들이고요. 최근까지도 매매를 같이 해오고 있습니다. 자, 저는 가장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죠. 제가 매매하는 내용들을 다 오픈을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제 계좌 수익률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내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내용 보시면 HLB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구간에 매매한 결과 31.9%의 수익 구간 1월 달입니다. 그쵸? 이걸 제가 5월 달까지 매매를 꾸준하게 해왔고 마지막 매매는 6월 달에 끝냈습니다. 하한가 두 방을 피하고 다시 마지막에 그쵸? 20% 정도 수익 구간까지 이 부분도 확인시켜 드릴게요.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과 6월 달에 매매한 내용인데 매수 타점을 2번 잡았죠. 그리고 매도를 4번 잡은 결과 33%의 수익 구간 한 군데에서만 이렇게 나온 거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알테오젠을 한번 쳐보겠습니다. 알테오젠 딱 쳐보면 제가 여기 2월과 3월 달 그리고 5월과 6월 달 그리고 9월 달까지 매매 구간을 꾸준하게 만들어 왔죠. 여기서 눌림목 구간을 한번 더 준다면 다시 매수 구간을 잡을 예정이지만 지금은 4분기 그리고 내년 1분기까지 주도주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는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요. 이 내용을
모두 수렴하고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내용만 갖춰져 있으면 주식시장에서 나 혼자, 나 스스로도 꾸준하게 수익이 나는 주도주를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 보시면 8월 5일날 시장 폭락이 나왔죠.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감이 불거지면서 시장이 폭락이 나왔는데 그 시장 폭락 구간 안에서도 가장 강했었던 업종이 뭔가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은 미래 가치가 들어가야 되지만 이건 너무 당연하게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좋아지는 부분. 근데 지금까지 실적이 좋으면 더 좋겠죠. 전 지금 당장의 실적은 그렇게 중요하게 보진 않는데 이번에 준비해온 종목은 지난 3개년 연속 순수익이 증가했다는 점 주목해서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수급이죠. 그래야 단기간에 수익을 낼 수 있겠죠. 이건 뭐냐? 저점 매집봉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는가? 외국인들의 미친 매집이 나오고 있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종목이 뭐냐? 제가 이렇게 차트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내용을 간단하게 보셔야 돼요.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봉이 나오는가? 그리고 시장 폭락 즉 시장보다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가. 여기가 8월 달입니다. 8월 달에 똑같이 폭락이 나왔지만 회복하는 과정에서 빠르게 회복 구간을 만들어냈죠. 제가 종목만 띡 던져 드리는 게 아니라 아까 전에 말씀드렸었던 대로 여기 소통방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가격대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제가 함께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시장에서 강한 종목은 제가 모두 참여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15에서 30%냐? 구간별로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내가 정확하게 바닥에 잡아서 이쪽에서 팔고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 자, 그러면 이 내용이 1분기와 2분기는 HLB,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알테오젠, 그리고 4분기부터 25년 1분기까지 그렇죠? 이 종목을 준비해 왔으니까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이 내용은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소통방 초대와 함께 4분기 주도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주도주 내용을 반드시 파악을 하셔야 되고 이 주도주를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충분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허황되게 50%, 100% 이런 식으로 이야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꾸준하게 내가 실현시켜 갈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제가 소통방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이 종목 딱 받아가셔서 한번 경험해 보시면 완벽하게 주도주 매매만 하실 수 있을 거니까 이 내용 010-8713-1916으로 주도주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초대와 함께 주도주를 확인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나 그런 부분까지 함께 제가 공유를 해 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충분한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